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350선을 다시 회복한 가운데 이 개별 모멘텀과 함께 개별 종목 장세가 여전히 시장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시장 특징주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펠리스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특징주들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이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음압병동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로 시장 안에서 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차장님. 사실 이게 음압병실 관련해가지고 뭐 이게 뉴스들 나온 기업들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코오롱 글로벌도 그렇고 요즘에 오텍이라는 기업도 뭐 갑자기 막 급등을 하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뭐 국내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이번 주 중대도 고비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은 뭐 계속 좀 뜨거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코오롱 글로벌은 그걸 떠나서라도 굉장히 매력도가 좀 높은 기업인데 건설 쪽에서도 지금 분양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예전에 아파트 분양 한 보통 한 5,000세대 정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9,600세대까지 좀 늘어나면서 분양도 굉장히 잘 되면서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 유통사업 부분 이 회사가 이제 BMW 자동차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물론 그쪽은 뭐 실적은 뭐 좋진 않죠. 그렇지만 여전히 뭐 어느 정도 뭐 현금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핵심적인 사업은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 쪽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풍력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 그 풍력 발전 사업 그 단지가 지금 상업 운전 중에 지금 들어가 있고 또 한 35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6억 정도 좀 수익이 나서 뭐 수익금 자체가 이렇게 미미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 또 태백이라든가 양양, 태백, 하삼이던가 여기에 좀 착공을 또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풍력 사업을 뭐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설회사가 이쪽에 뛰어들어서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뭐 음악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좀 당분간 강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핵심은 그건 어차피 이제 일회성 이벤트로 좀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결국 핵심은 건설과 풍력 쪽에서의 어떤 그 사업 모멘텀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좀 이틀 연속 뭐 거의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지금 PR이 원래 한 3배밖에 안 됐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올라가지고 막 6배, 7배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상한가 두 번을 갔는데도 PER이 7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네. 좀 밸류에이션 싼 기업인데 더 갈 것 같습니다. 한 25,000원에서 뭐 많이 가면 3만 원 근처까지도 한번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너무 급하게 올라온 건 사실이니까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시고 다만 이 회사 가치를 믿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런 이벤트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좀 1년 이상 장기 투자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뭐 코로나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좀 모멘텀이 풍부한 종목이기 때문에 긴 시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뭐 풍력 사업 앞서서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해상풍력 사업 기대감 속에 뭐 주가가 급등을 했고 다시 한번 또 지난 금요일에 강한 흐름 연출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회복 국면을 나타내면서 다시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패턴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26% 넘게 강세를 보이며 13,0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향후 방향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네.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팔았다가 다시 살 생각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풍력 관련주는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시그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소형 모듈 관련된 원전 쪽의 모멘텀도 좀 얘기가 지난 장 마감 후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미국의 뉴스케일사란 회사랑 같이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자력규제위원회 미국 쪽에서 이 회사가 관련된 쪽에 어떤 심사를 최종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관성이 있는 두산중공업에도 어느 정도 소형 원전 관련된 쪽에 모듈 원전 관련된 쪽에 기회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건 기대감이죠. 아직까지는 어떤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어떤 가세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 말고도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원전 쪽 말고라도 이제 앞으로 풍력 쪽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전반적인 지원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풍력 쪽은 계속 눈길이 가면서 특히 이제 CS 윈드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은 약간 이제 좀 비싼 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보다 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비싸지 않은 쪽은 뭐 스페코라든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또 삼강 MNT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트레이딩 기회도 남아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앞으로 한 번 더 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해줬던 부분들이죠. 어떤 주가가 수렴됐다가 한번 강하게 움직이는데 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만큼 올랐다고 하더라도 월봉상으로 봤었을 땐 이제 이 자리입니다. 그만큼 낙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 네.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낙폭이 큰 부분들을 회복하면서 움직이는 과정이 나오면서 15,000원대 정도까지 일단 들어온다라고 하면 약간 또 어떤 저항이 들어올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숙제가 두산그룹의 그룹의 리스크를 관련된 구조조정 쪽이죠. 이쪽이 또 원활하게 이어지는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하루 이틀 또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15,000원대 근처까지 보시면서 일단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또 조정 시에 늘리는 그런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 주가 두산중공업 1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다음은 이제 솔리드라는 종목입니다. 국내외 5G망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5G 관련주들에 대한 시각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그중에 이제 솔리드가 지난 금요일 13%대 주가 강세와 함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5G 관련주들이 다 좋기는 했는데 솔리드는 그 내에서 이제 투자 매력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네. 솔리드라든가 그 유선 네트워크하는 이제 그러니까 중계기하고 유선망 이렇게 관련된 장비 회사들은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완전히 소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KMW라든가 뭐 이런 이제 무선 장비주들이 엄청난 랠리를 보일 때 사실 솔리드는 전혀 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먼저 무선망 기지국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중계기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중계기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지금 그 5G 그 품질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크게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특히 건물 안에서는 5G가 잘 안 되는 게 거기 중계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 5G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 트인 곳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또 품질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벽에 딱 부딪히면은 이게 그 손실률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안에서는 이게 5G 통신망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이제 솔리드가 만드는 게 주력 제품이 중계기이기 때문에 인빌딩이라 그러죠. 거기 들어간 이제 중계기들이 그런 역할들이 손실률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가 지금 이제 2022년까지 25조 정도 5G 설비 투자를 할 텐데 그중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런 이제 인빌딩 중계기 중심으로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미국에서 지금 주파수 경매가 이번에 끝났죠. 3.5GHz 이제 주파수 경매가 5G 완료가 됐고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화웨이가 어쨌든 여기에 뛰어들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 삼성이라든가 또 노키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뛰어들 텐데 그쪽과 관련된 또 수주도 기대가 되고 또 12월 8일인가요? 그때 또 한 번 주파수 경매가 미국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들이 계속 살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계기 쪽으로 국내에서 모멘텀을 드디어 이제 몇 년 만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제가 봤을 때 이런 솔리드가 연말까지는 5G 중에서 가장 좀 셀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그냥 팔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주도주가 돼버리면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가 좀 사실 얼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시고 뭐 나중에라도 주가가 뭐 이렇게 저는 어쨌든 내려올 때 사는 전략이 좀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살 거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 11,000원까지 혹시라도 좀 눌러주는 흐름이 나중에라도 나오면 그때 한번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5G 종목은 하나는 꼭 담아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솔리드를 최선호주로 보세요? 아니면 다른 종목이 더 저는 있을까요? 솔리드하고 이제 유비코스 홀딩스라고 있거든요. 아,
유선망 알아요.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좀 많이 소외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KMW가 7배 갔거든요. 주가가. 갈 때 솔리드는 이제 계산해보니까 거의 오르질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계기나 유선망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가 이제 드디어 왔기 때문에 이미 시세가 났던 통신 장비보다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은요? 뭐 비슷한 의견인데 중계기구 관련된 쪽 당연히 필요한 상황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이 5G 관련된 쪽에 검사 장비 쪽에도 여러 가지 기회 요인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HCT라는 종목이 최근에 한번 시세를 봤다가 주춤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전파 관련된 쪽에서 인증 시험의 대표적인 회사다 보니까 수혜 폭이 넓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특징주는 애국 테마주에서 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모나미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사임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전해졌는데 애국 테마주들이 또 시장 안에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중에 뭐 실질적인 수익 여부와는 상관없이 뭐 대표적으로 분류가 되는 모나미가 역시나 또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추가 상승 여부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대표님? 네, 뭐 아베 총리 사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더라고요.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검찰에 고발됐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희가 중요한 건 거기 신경 쓸 건 아니고 같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어떤 또 차기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바뀔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베 총리만큼 강하게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애국 테마주는 솔직히 움직이는 명분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뭔가 어떤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반응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움직였던 섹터가 소부장 관련된 쪽이죠. 근데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모나미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기술적으로도 한번 뜰 자리였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고점을 경신하다가 계속 하락하면서 어떤 중기 지지권에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와서 되돌림을 좀 시도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는 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뉴스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적어도 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8,000원대 정도는 일단 고점을 어느 정도 저항이 좀 심하다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6,400원대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기 지지권마저 깨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파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나미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쿠로스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3분기 호실적의 신규 사업인 이 TD의 성장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볼게요. 네, 신한금융투자 홍세종 연구원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본격적인 첫 사업임에도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며 이 광고주의 숫자와 제품 가짓수는 빠르게 또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주가는 뭐 이미 신고가 행진인데 신규 사업 모멘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차장님? 뭐 지금 이 회사 이제 최대 주주가 SK텔레콤이잖아요. SK텔레콤이 사실 통신 외에 이제 비통신 부분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런 이제 미디어 광고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 대행사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디어 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를 이제 대신해 가지고 어떤 전략을 수립해주는 그런 회사고요. 이게 기본 바탕인데 여기서 이제 수익을 좀 계속해서 창출을 해주고 있고 또 거기다가 주로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티딜이라고 SK텔레콤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문자 메시지 많이 좀 받아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할인 상품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네. 그걸 이제 활용해서 어쨌든 이제 마케팅을 해주는 그런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뭐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서비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 이익이 좀 날 것으로 그러니까 매출이 올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내년에는 뭐 증권사마다 다르긴 한데 최소 50억에서 100억 이상의 좀 이 사업 부분에서만 이익을 낼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전략적으로 어쨌든 이쪽을 좀 키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실제 성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성장을 하고 이게 계속해서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좀 주가 올라서 단기 가격 부담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업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최소 1, 2년 이상 좀 장기 투자로 한번 트렌드를 보시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역성장이 나오면 그때 가서 좀 매도를 고민하시고 지금 뭐 차트 보고 많이 올랐으니까 팝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꾸준히
한번 장기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총이 4천억인데 SK텔레콤의 이런 모멘텀과 맞아 떨어지면 뭐 시총 1조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계속해서 좀 장기 투자로 끌고 가는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성이 일단은 보장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더 지켜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시장 특징주들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두 분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장 관심주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코로나19 재유행되면서 관련 수혜주가 지난주 금요일도 급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택배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쪽에서 재지 관련주요. 그렇죠. 재즈나 네. 아니면 배달 음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포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물류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도 어떤 묻지마 투자로 또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도 많은데 우리 그런 쪽에서 또 봤었을 때 이번 주말도 보다 보니까 배달 오토바이가 상당히 바쁘시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결제는 관련된 간편 결제로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휴대폰 결제 피지 업체인데 이쪽에 또 최근에 늘어나는 동향을 봤을 때는 당연히 수혜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자회사가 있는데 수룩이라는 업체가 SNS 인플루언서 관련돼서 마케팅을 하는데 호스팅 사업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언서가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면 거기서 바로 결제가 들어가는 이런 쪽인데 성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NH한국사회부 결제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나머지 쪽도 같이 어떤 변화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 또한 478억으로 37%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를 보게 되면 일단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어떤 다지기가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를 순차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관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대 안착은 첫 번째로 무게가 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로 15,0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1,300원대로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을 손절가로 대응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N 한국사회부 결제 언제 7만 원을 넘었대요? 네, 한 6만 원대 이상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결제 관련주들 좀 따라가는 흐름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 KG 모빌리언스 목표 주가는 15,000원이었습니다. 네, 두 분과 오늘도 시장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스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